네, 3개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하고 우리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는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전자기기를 어떻게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선생님은 누구신가요? 어디서 오셨나요? 하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선생님 소개를 먼저 할게요. 선생님은 어디서 일을 하고 있냐면요. 바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 쉼센터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최은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스마트 쉼센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스마트 쉼센터 알아요? 하는 친구 있나요? 네, 스마트 쉼센터는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멈춰야 하는데 멈추기가 어려워요. 저는 조절하고 싶은데 제 마음이 잘 조절이 안 돼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더 어린 유치원생들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심지어 성인들도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면 조절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스마트 쉼센터는 전국에 18개 기관이 있는데요. 우리 3기 고등학교 친구들은 도움이 필요하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경기 남부 스마트 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고요. 경기 남부 스마트 쉼센터는 수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기억했다가 저 도움 받을래요? 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마트 시대의 뉴 리더입니다. 스마트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똑똑한 뉴 리더가 되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자, 시작 전에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퀴즈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선생님이 5가지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건데요. 그 단어를 잘 보고 공통적인 특징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운동. 두 번째, 영양제. 세 번째, 백신. 네 번째, 보험. 다섯 번째, 손 씻기. 자, 5가지 단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요? 어떤 친구들은 대부분 건강이요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비슷하지만 땡입니다. 혹시 다른 거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이 5가지 단어 안전이요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역시 비슷하지만 땡입니다. 네, 정답은 예방입니다. 예방이라는 건요, 지금 나한테 어떤 문제가 오진 않았지만 내가 그걸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걸 예방이라고 합니다. 우리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미리 가서 예방접종 하시나요? 지금 나는 건강하지만 매일 아침에 영양제도 드시나요? 운동도 하시나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예방이라고 합니다. 결국 예방하지 않으면요, 나한테 큰 문제가 오게 되고요. 그때서야, 나 조심할 걸, 그때 하지 말 걸 후회하면 늦죠. 그래서 오늘 예방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예방교육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게 되냐? 바로 이겁니다. 스마트한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건강하고 올바르게 스마트폰 인터넷을 이용하는 똑똑한 뉴 리더가 되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스마트한 세상 돌아보기인데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죠? 스마트 세상 속에서 어떤 소리를 주로 많이 들으면서 살아오셨나요? 선생님이 지금 또 한 번 더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스마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듣는 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어디서 들어봤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소리를 문제를 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소리 들으셨는데 혹시 아시나요? 정답은 네, 맞춘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롤게임 좋아하시나요? 네, 롤게임에서 나왔던 소리였고요. 두 번째 소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리.
번째 소리, 이것도 많이 들어본 소리죠? 정답은? 네, 맞습니다. 바로 카카오톡에서 나오는 페이스톡이나 메시지 왔을 때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네, 소리였고요. 세 번째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lick back. No, no. Slick back. That's what I said. Slick back. No, nigga, I'm a pimp named Slick back. Pimp named Slick back. Pimp named Slick back. Nigga, are you dead? I'm a pimp. 네, 여기까지인데 세 번째 소리 뭐죠? 바로 이거죠. 유튜브 쇼츠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자주 들었던 소리라고 보입니다. 자, 네 번째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번째 소리 아시나요? 바로 인스타에서 DM이 오거나 아니 뭐 알람이 뜨거나 그랬을 때 나오는 소리였고요. 다섯 번째 소리입니다. 네, 다섯 번째 소리는 바로 네, 국민 벨소리죠. 버스나 지하철, 식당에서 이 소리가 울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방을 막 찾으면서 핸드폰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국민 벨소리였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들어볼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혹시 아시나요? 네, 아는 친구들 많을 텐데 이거는 바로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 세상 안에서 자주 들었던 소리였던 것 같은데요. 영상 한 편을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인사하세요. 제 친구들입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요? 가벼운 실험을 위해서입니다. 반응을 좀 보려고요. 자,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분명히 뭐 CG인 걸 알고 있지만서도 뭔가 혐오감이 피어오르지 않나요? 에? 약하시다고요? 아, 그렇다면 재미있는 상상 한번 해봅시다. 이 친구들이 화면을 뚫고 여러분 얼굴에 착지한다고요. 그럼 아마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테죠. 뭐 쫄보라고 놀릴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제 기능을 다 한다는 증거니까요. 당신의 본능은 알고 있습니다. 이놈들이 우리 선조의 목숨을 수천 세대 동안 빼앗아간 위험한 놈들이란 걸요. 당신의 뇌는 본능적으로 소리를 질러 상대를 위협하고 피를 펌핑하고 심박수를 올려서 폭발적인 에너지로 도망칠 수 있게 합니다. 오케이, 대충 납득되시죠? 본능은 생존을 위한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이번엔 이 사진들을 봅시다. 이 중에서 가장 무섭게 느껴지는 사진을 골라주시죠. 다 고르셨나요? 네, 아마 제정신이라면 1번을 고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좀 신기하지 않나요? 작년 기준 낙사 인원보다 운수사고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흡연 사망자는 올해만 따져도 5만 8천여 명으로 추정되고 이는 20년간 낙사한 인원을 다 합쳐도 못 미치는 숫자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게 뭐냐면 당신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최소한 쬐깐한 검이나 뱀보다 담배와 자동차가 훨씬 위험하다는 건 갓난애기도 아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과 울지 않는 거미로 가득한 방, 둘 중 한 곳에 들어가야 한다면 10중 8구는 흡연실을 선택할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느끼는 공포심이 정령 생존 위험을 감지하는 시스템이라면 거미보다 담배 연기를 더 무서워해야 정상 아닐까요? 담배 연기다. 으아!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깔끔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인류가 등장하고 99.9%에 달하는 시간 동안 자동차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현대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서 99.9%의 인류를 도왔던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말보로와 BMW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스마트폰은 어떨까요? 지금 화면을 1만 개의 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인류가 등장하고 나서의 시간대를 축약한 점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점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을 쓰면 기분이 좋아요. 외출 중에 폰이 꺼지면 급격히 불안해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건 사실과는 무관한 느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쓸 때 기분이 좋아져요. 다른 말로는 도파민이 나옵니다. 심리학자 슈왈츠와 스키너의 실험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실험된 모든 동물이 먹이가 100% 나오는 버튼보다 확률을 대폭 줄인 랜덤 가차 버튼을 훨씬 더 절박하게 누른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물론 도파민도 훨씬 더 많이 나왔고요. 나오라고! 예측 불허의 상황이 도파민을 극한으로 만들어낸다는 인사이트는 다소 병적인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으니까요. 예를 들어 도박처럼요. 실제 확률은 낮더라도 일확천금이 쏟아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은 우리의 도파민을 더욱 솟구치게 만들고 주머니를 덜어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다음 한 방을 노리게 만들죠. 아니, 알겠는데 이게 스마트폰이랑 무슨 상관? 무슨 상관이냐면요. 카톡이나 인스타, 피드, 유튜브 쇼츠가 이와 완전히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카톡 소리만 들어도 설렙니다. 사회적 연결과 즐거움이라는 보상을 랜덤으로 제공받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카카오 게임즈 광고나 시덥잖은 단톡일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 모르죠. 짝사랑의 카톡일 수도 있잖아요. 다음에 나올 쇼츠 영상은 노잼 콘텐츠일 확률이 더 높지만 혹시 모르죠. 꿀잼 콘텐츠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인스타에 새로운 좋아요가 있지는 않은지, 유튜브에 더 재밌는 콘텐츠가 있지는 않은지 불확실한 확률에 집착하게 된 우리는 슬롯머신을 내려당기듯 인스타 피드와 유튜브 쇼츠를 집착하듯 내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작은 디스플레이에서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어떤 모바일 게임은 정서에 해롭지만 어떤 모바일 게임은 훌륭한 모티베이션을 준다는 사실을요. 정말 많은 사람이 유튜브를 보고 운동을 하죠. 정말 많은 학생이 인간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아이패드로 멋진 그림을 그려내기도 하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스마트폰의 해악을 알게 된 것도 그놈의 스마트폰과 도파민 덕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지만서도 그 덕분에 항시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게 됐죠.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인스타로 주변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되 당신이 남들보다 예민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과감히 삭제를 해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쇼츠를 돌려봤다면 내일은 적당히 보고 적당히 즐기십시오. 유해한 가짜뉴스 대신 유익한 콘텐츠를 많이 보십시오. 공부나 일을 할 때는 휴대폰을 멀리 두거나 비행기 모드나 방해금지 모드를 켜두십시오. 자기 전에 적적하다면 오디오북을 트시고 최소한 밝기를 줄이고 다크모드와 나이트 시프트를 켜두십시오. 자, 여러분, 저자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쓴다기보다 스마트폰이 우리를 쓴다고 표현했죠. 이 표현이 정확합니다. 휴대폰이 점점 스마트해지면서 역으로 주인 행세를 하려 드는 형국이죠. 그때 현자는 우리에게 스마트폰이 왜 위험한지를 알려주며 이렇게 외칩니다. 당장 폰을 버리고 도망쳐! 하지만 우리는 현자에게 스마트폰이 왜 안 좋은지를 배웠기에 그러면서도 현자보다 스마트폰을 더 잘 다루기에 유해함을 줄이고 유익함을 늘릴 수 있죠. 그 힘에 잠식당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은 막강한 파워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럼 준비되셨습니까? 이제는 이 건방진 놈에게 누가 진짜 주인인지 알려주십시오. 날뛰지 마라. 그리고 증명해 주십시오. 누가 더 똑똑한지. 네,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스마트폰에게 내가 끌려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스마트폰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핸드폰이 처음 만들어진 건 바로 1980년대였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핸드폰을 뭐라고 불렀냐면 벽돌폰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 두께랑 모양 보세요. 빨간 벽돌, 집 짓는 빨간 벽돌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모양도 비슷하고요. 무게도 빨간 벽돌 한 장이 5kg 정도 되는데요. 이 핸드폰도 무려 5kg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5kg짜리 아령 혹시 운동하면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럼 내가 5kg짜리 아령을 들고 몇 분이나 통화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무겁고 가격도 비쌌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0년대부터 전화에 문자가 추가가 됐고요. 2000년대부터 핸드폰의 모양도 다양해지고 매우 가벼워지면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길에서 내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건 어려웠고요. 그러다가 2009년에 전화, 문자, 플러스 인터넷까지 다 되는 스마트폰이 지금 국내에 처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는 여러분들의 핸드폰 혹시 무게가 얼마나 되시나요? 재본 적 있으세요? 보통 요즘 나오는 거 400g에서 5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매우 가벼워졌는데 기능은 엄청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 무슨 세상이라고 하죠?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즉, 스마트폰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고요.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ICT입니다. 자, 이 ICT에서도 중요한 핵심 기술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뭐 인공지능, 생명과학, 로봇 기술, 무인이동체, 뭐 AI 이런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5G 들어보셨나요? 이 5G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인터넷 속도를 의미합니다. 즉, 2G일 때, 3G일 때, 4G일 때, 5G일 때 보면요. 점점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뭘까요? 스마트 기기를 우리가 몸에 장착하고 살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워치 혹시 차고 있는 친구 있나요? 구글에서 새로 나온 안경, 스마트 밴드, 혹은 이제는 우리가 곧 스마트 의복과 신발까지 아이언맨처럼 이 모든 것들을 착용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내가 밤에 자려고 누웠다가 불을 안 껐네. 엄마, 아빠 큰일 났어. 빨리 와봐. 왜? 불 좀 꺼줘.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누운 자리에서 오케이 구글 작은 방 조명 꺼줘. 꺼지죠. 지니야 에어컨 켜줘. 켜지죠. 이런 것들이 전부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에서는요, 이 스마트 기기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게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과거에서 미래를 예측을 한번 해봤대요. 자, 우리가 2000년대는 이런 것들을 2000년대, 2020년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태양열로 전기를 만들어 각 집에 난방과 전기를 공급한다. 됐죠? 전기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됐죠? 영상통화로 친구와 만날 약속을 정한다. 되죠? 청소는 로봇에게 맡긴다. 2000년대, 2020년을 예측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말도 안 돼 라고 했지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2025년인데 한 2040년을 예측해보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첫 번째, 날아다니는 택시를 타고 다닐 거다라고 예측하고요. 두 번째는 도시 농업이 가능한 빌딩에서도 농작물을 다 재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3D 홀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요. 마지막 가정용에 다 로봇이 한 대씩 있어서 모든 집안일을 대신해 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 사회를 대비해서 스마트 기기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지 이런 도구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도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전 지금처럼 맨날 그냥 게임하고요. 유튜브 보고요. 그냥 시간 낭비하면서 사용할래요? 하는 친구들 있나요? 두 번째, 저는 그래 이 도구를 가지고 나에게 도움이 되게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해볼래요? 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은요, 알파 세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선생님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여러분들 세대의 특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네이티브란 기성세대와는 달리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환경을 태어나면서부터 생활처럼 사용하는 세대를 말하죠. 내가 1등이야! 비디오 판독 불허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는 빠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반응하죠. 내가 1등이다! 그리고 항상 연결되어 있죠. 디지털 네이티브는 공부하는 방법도 기성세대와는 다릅니다. 공부는 뭘로 하냐고요? 바로 이거. 너무 삭막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디지털 네이티브는 끊임없이 소통하거든요. 함께 협력하고 챙겨주기도 하죠.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만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거리는 쉽게 극복할 수 있죠. Hello, 민수야. 밥 먹었어? How was it going? You know, it's very interesting here. There's so many things to see. See you next time. Bye.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체와 정신이 확장되었다고 할까요? 이런 자유로움이야말로 디지털 네이티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사진 한 장만 보여주면 되는 걸 굳이 문자로 설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의 일에만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자유롭다고 해서 아무런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공부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성실하게 참여하거든요. 다만 학업과 놀이가 굳이 구분되지 않을 뿐이죠. 디지털 네이티브에겐 학업이 곧 놀이이고 놀이가 곧 학업이니까요. 빠르고 멀티적이며 항상 연결되어 협력하는 것에 능숙하고 문자보다 사진을 선호하고 학업과 놀이를 구분짓지 않는 이들. 우리는 바로 이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라 부릅니다. 네, 결국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잘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손병호 게임 아시나요? 자, 손가락을 들고 선생님이 예를 들면 자, 안경 쓴 친구 접으세요. 그럼 포함되면 접고 선생님이 잘생긴 친구 접으세요. 그럼 내가 포함된다고 하면 접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 다 펴서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나는 버스나 지하철, 부모님 차, 학원차, 이동하는 곳에서 차 안에서 핸드폰을 사용해요 하는 친구들 접어주세요. 오늘 아침에 학교에 난 버스 타고 왔어요. 혹은 부모님 차 타고 오는데 핸드폰을 사용했다. 그럼 접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나 잠들기 전에 항상 누워서 핸드폰 만지작 하다가 잠들어요. 접어주세요. 많을 겁니다. 그쵸? 특히 금요일, 토요일 이럴 땐 특히 많을 것 같고요. 나 화장실 갈 때 핸드폰 가져가요. 혹은 밥 먹을 때도 핸드폰 보면서 먹어야 하는 친구들 접어주세요. 네 번째, 나는 아침에 스마트폰을 열어서 하루를 시작해요. 오늘도 학교 오기 전에 나 핸드폰 일어나서 하다 왔어요 하는 친구들 접어주세요. 다섯 번째는 내가 주말이나 방학 때 배터리 100% 충전시키는데 너무 많이 써서 오후 4시, 5시쯤 되면 이미 배터리 15% 밑으로 떨어져서 보조 배터리 끼거나 충전기 충전하는 친구들 있죠? 접어주세요. 혹시 5개 다 접었는데 저 어떡하죠? 반대손 마저 접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연락 올 곳 없는데 괜히 핸드폰 한 면 이렇게 툭툭 터치해보고 내려놓고 또 괜히 지나갈 때 한번 열어보고 내려놓고 이제 이런 행동을 자주 반복해요 하면 접어주세요. 자, 그 다음 TV를 보면서 동시에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부모님이 지나가시다가 야, 둘 중에 하나만 해. 이제 이런 피드백을 종종 듣는다. 접어주세요. 공부하거나 숙제할 때도 항상 스마트폰을 책상에 올려놔요. 접어주세요. 자, 직접 대화하는 것보다 문자나 SNS가 편해요. 그래서 전화 오면 못 받았잖아요. 그럼 콜백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바로 DM으로 왜 전화했어? 얘기해 라고 하는 친구들 있죠. 직접 만나는 것보다 저는 SNS나 채팅이 훨씬 더 재미있고 편하네요 라는 친구들. 마지막, 친구나 가족들끼리 함께 있어도 자꾸 스마트폰만 하게 돼서 주변에서 야, 그거 좀 내려놔, 그만 봐, 이제 이런 피드백을 받는다면 접어주세요. 선생님이 지금 10개의 문항을 질문을 했습니다. 자, 저는 0개에서 2개 접었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볼까요? 네, 지금 손든 친구들은 그래도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의존도가 그래도 꽤 괜찮은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개에서 6개요. 손 들어볼까요? 의존 초기죠. 이미 스마트폰의 재미를 알아서요. 멈출 수 없는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초기 단계입니다. 7개에서 10개예요. 네, 심각한 의존 단계입니다. 나 핸드폰 없으면 너무 불안한데? 나 핸드폰 없으면 너무 초조한데?
하는 심각한 의존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멈추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주로 언제 사용하시나요? 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사용해요. 혹은 학교 오는 길에, 혹은 학교 끝나고 이동하는 길에, 저녁에요, 밥 먹고, 잠들기 전에요. 지금 어떤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손 들고 있는 친구 있습니다. 주로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점검해 보셔야 하고요. 그럼 나는 스마트폰으로 주로 무엇을 하나요? 저 게임해요. 손 들어보세요. 게임. 저 SNS요. 저 웹툰이요. 저 모바일 메신저요. 저 공부해요. EBS요. 네, 많이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BS. 결국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사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할까? 재미가 있어서요. 습관적으로 사용해요.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이에요. 기분이 안 좋거든요. 누군가랑 대화가 필요해요. 등등의 이유로요. 많은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요. 내가 대부분 어느 시간대, 어떤 콘텐츠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점검하지 않으면요. 이거에 대한 파악이 있지 않으면요. 나는 무분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고요. 결국은 중독, 과의존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는 중독이란 말 쓰지 않고요. 과의존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사진을 2장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인데요. 동그라미 안에 2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그림 보이시나요? 친구들이 박쥐 보여요. 검정색 박쥐. 그죠? 박쥐 보이시나요? 또 있습니다. 뭐가 보이나요? 하얀색 천사 보여요. 천사 보이시나요? 천사는 마음이 아주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그림 안에는 2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밑에 물고기 보이세요? 위에 새 보이시나요? 이 그림 안에도 2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게 될 텐데요. 선생님이 잠깐 쉬어가는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4가지 그림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음 4가지 그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중독이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중독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그림의 공통점은 바로 과하다입니다. 과하다는 건요, 어떤 행동을 할 때, 너무 지나쳐, 너무 오바스러워, 이럴 때 우리는 과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첫 번째 그림 보세요. 음식을 먹는데 먹는 게 도움이 된다고 저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건강을 잃게 되죠. 약도 내가 먹어야 된다고, 빨리 나아야 되는데, 나 한 번에 다 먹을 거야. 일주일치 약을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잃게 됩니다. 남들 운동한다고 나도 안 하던 운동 무리해서 하게 되면 역시 건강을 잃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과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그럼 마지막 사진 보십시오. 핸드폰은 우리 왜 이렇게 과하게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과하게 사용하는 우리 어떻게 되냐? 결국은 과의존에 빠지게 됩니다. 중독 아니고 과의존인데요. 그럼 선생님, 과의존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내가 너무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했는지 파악하셔야 되고요. 나 그로 인해서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나한테 어떤 문제적 결과가 왔는지를 이 3가지 기능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현저성이 증가한 게 뭐예요? 내 삶에서 스마트폰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죠?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는데도 머릿속으로 나 빨리 집에 가서 유튜브 봐야 되는데 나 빨리 게임 접속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핸드폰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현저성이 증가한 겁니다. 두 번째, 조절 실패인데요. 약속 시간 지키는 걸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분명히 1시간만 하고 끄기로 했는데 분명히 10시에 끄기로 했는데 11시, 12시, 1시까지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사용할 경우 우리는 조절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핸드폰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나한테 다 오게 되죠. 성적 떨어지고요. 늦잠 자서 다음날 피곤하고요.
학교 가서 친구들과 관계도 어렵고요. 부모님하고 매일 싸우고요. 그죠? 건강도 나빠지고요. 스마트폰이 이 정도로 내 삶에 문제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면요. 당연히 멈춰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못하고 다음날 핸드폰을 또 사용할 경우 우리는 과의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과의존에 빠진 사람들의 재미있는 영상을 한 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진짜. 이제 우리 드디어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럼 이제 다 같이 나갈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 진짜 이제 나가야죠. 나가야지.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치료받느냐고 고생했어. 마지막 테스트만 하면 나간대잖아. 그래. 화이팅 하자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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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디지털 단식원의 원장 강유미입니다. 여러분 지난 5주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죠? 네, 이번에 이 최종 테스트만 통과하시면 그리웠던 집에 돌아가실 수 있어요. 자, 그럼 테스트를 시작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 손에 있는 부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부채가 접혀 있지요. 접혀 있지요. 네. 그런데 와이파이다! 와이파이! 안돼. 이거다! 나는 데이터 무제한이 아니라서 와이파이 존에 가야 되는 말이야! 안돼. 오주를 버릴 거야. 안돼. 예! 참고. 잘했어. 참았어요. 잘하셨어요. 이세영 씨 잘 이겨내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번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초록색 물이 물병에 가득 들어있죠?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그냥 마음이 든든해요. 좋죠. 마음이 든든하죠? 자, 그렇다면 자, 건강.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은 어떠세요? 내 배터리가 달고 있어. 안돼. 나 대리기사 불러놨는데. 나 이따 여자친구 만나려면 까똑해야 되는데 그 전에 꺼지면 나 어떡하지? 누가 지금 위해서 켜놓은 거야? 안돼. 누가 뮤직비디오 보는 거지? 내가 충격이고 충격시킬래요! 충격이다! 지금 안 돼. 이세영 회원님 탈락입니다. 아쉽네요. 자, 두 분 잘 참으셨어요. 두 분은 최후의 승자입니다. 이제 집에 가시면 돼요. 셔틀버스 대놨어요. 그 전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셔서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디지털 요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큰 교훈 주실 분 어렵게 모셨어요. 부디 마음을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님. 소림사에서 온 해독이라고 하옵니다. 인간의 세상, 세속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안돼.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풀리질 않아. 안 풀리지? 걸려들었어. 나 말고 30초만 주세요. 5번 드렸단 말이에요. 잊지 않겠다. 복사. 세훈아, 너라도 너라도 가야 돼. 이거 뭐 예상대로인데요, 스님.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럼 그러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보십시오. 밀어서 잠금 해제가 잘 안 되는.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결국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조절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배우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4가지 영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 영역, 두 번째 생활 영역, 세 번째 안전 영역, 네 번째 관계 영역입니다. 첫 번째 건강 영역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스마트폰 때문에 저 건강 나빠졌어요 하는 친구 있을까요?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팝콘 브레인 디지털 치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요, 기억력을 담당하고 있는 해마가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들고요. 많이 사용하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청소년들은요, 머리로 무언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숙제 내준 것 같은데 이거 뭐 해야 되는데? 라는 게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선생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소음성 난청인데요. 지금 현재 10대 청소년들이 정확히 20년 후에요. 대부분 보청기를 끼고 산다고 합니다. 보청기는요. 어르신들이나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청각장애인 분들이 보통 끼시는데 여러분들은 30대 정도만 돼도요. 절반 이상이 보청기를 끼고 산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에어팟, 이어폰, 헤드셋입니다. 혹시 밤에 잘 때 에어팟 끼고 노래 들으면서 자는 친구들 있나요? 귀에 있는 선포세포가 서서히 손상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렇게 10년, 20년 이어폰 사용하게 되면요. 나중에 장기적으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폰은 하루에 1시간 이상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수면방해, 안구건조증인데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하시나요? 그로 인해서 블루라이트로 인해서 잠을 푹 깊이 못 자게 막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눈이 너무 바늘로 찔리듯이 아파요 하는 안구건조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인데요. 거북이처럼 이렇게 목이 굳어지는 거북목 증후군, 그 다음에 손목이 돌아가지 않는 손목 터널 증후군, 마지막으로 척추 측만증까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도파민 중독입니다. 우리 뇌에서 발생되는 문제인데요. 영상 짧은 영상 보실게요. 도파민은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호르몬의 일종인데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나 운동을 할 때,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때와 같이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때에 분비된다고 합니다. 도파민이 너무 적게 분비되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도파민 분비량이 과도해지면 강박증, 조울증, 조현병, 과대망상 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중독 증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도파민이 인위적으로 다량 생성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음주, 흡연, 과도한 소비 생활, 자극적인 컨텐츠 시청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일상 중 운동이나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쾌감이 아니라 이러한 특정 행동으로 쾌락을 얻게 되면 도파민이 한 번에 다량 분비됩니다. 이때 도파민이 뇌에서 충동을 조절하는 전두엽을 계속 자극해 전두엽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중독을 일으키는 거죠. 무엇보다 요즘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무분별한 콘텐츠나 게임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죠. 그런데 마약만큼 중독성이 강한 것이 이러한 자극적인 시청각 콘텐츠일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시간 제한을 두고 사용하는 것이 도파민 중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도파민을 뿜어내는 자극이 부족한 사람들은 실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보며 가벼운 야외 활동을 하는 것도 적당한 도파민 분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은 쾌감과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 결국은 그렇게 계속 스마트폰을 통해서 도파민을 충족한다고 한다면요. 일상에서 그것보다 더 큰 자극을 찾는 건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게 도파민을 분비하는 훈련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보시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블루라이트가 결국 여러분들의 이 망막과 수정체를 다 손상시키고 시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먼 곳에 두고 자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 영역인데요. 아마 대부분 스마트폰 사용하는 친구들 질문해보면요. 대부분 목적 없이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손에 스마트폰이 있었는데요. 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시간을 딱 정해서요. 그 시간만큼만 알람을 맞추는 겁니다.
나는 할 일을 다 한 후에 8시부터 10시까지 사용할래요. 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딱 정해진 양만 지키는 거. 두 번째는요, 스마트폰 말고 다른 재미있는 취미 생활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서 운동도 해서 도파민도 좀 끌어올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다면 배워보세요. 기타도 배워보시고 요리도 배워보시고 그 다음에 내 진로와 관련돼서 그림도 그리고 등등등 다양하게 시간을 많이 쏟으면서 외부에 관심을 돌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8시부터 6시까지, 10시까지 난 스마트폰 볼 거야 라고 했다면 그 시간 외에는 스마트폰을 눈앞에 두지 않고 멀리 두고 충전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어떡하나요? 그럴 때는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서 한 마음을 10초 정도 세면서 충동을 이겨내 보는 겁니다. 물을 마셔도 되고요. 아니면 잠깐 머리를 식히는 샤워도 괜찮고요. 등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게임, 유튜브, 웹툰 등등등 전부 다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5세 이용가까지 시작이 가능하고요. 18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게임 중에 18세 게임을 하는 친구들, 웹툰 중에 18세 웹툰을 보는 친구들, 유튜브 중에서도 이 18세 영상을 보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선정하는 이유는요, 선정적이고 폭력적이진 않은지, 혹은 사행성이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약물이 추가되어 있진 않은지 라는 것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등급을 매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30분밖에 안 써서 올바르게 사용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 중에 그 30분을 이 18세 관련된 게임이나 유튜브를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역시 잘못된 거겠죠? 어떤 콘텐츠를 사용하는가도 시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콘텐츠들을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스마트폰 때문에 정작 나의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언제 눈 맞추고 대화하면서 식사를 하셨나요? 내 친구들과 핸드폰 내려놓고 언제 깔깔깔깔 거리면서 시간을 보내셨나요? 결국은 소중한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고 있고요. 스마트폰에만 몰입하고 있는 내 모습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비속어를 현실에서 사용해서 결국 언어 습관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춤법 다 틀리고요. 대부분 인터넷 용어를 막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나는 익명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악성 댓글 달고 저격하는 글 올리고 전부 다 사이버 폭력이자 사이버 범죄입니다. 인터넷에 내가 남긴 기록들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결국 인터넷 SNS를 보면서 남들과 자꾸 비교하고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 것 같지? 라는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결국 그 사진 한 장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는 굉장히 꾸며낸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요. 네, 그런 걸로 나 자신을 슬프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마트폰의 주인 누구인가요? 바로 나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에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스마트폰의 올바른 주인이 되어주시길 바라면서 선생님이 짧은 영상 한 편을 보여드리고 오늘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잠깐 내려놓으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얼굴, 내 친구의 얼굴, 그리고 이 푸른 하늘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1분 안에 오늘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아주 추운 북극 지방에서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얼음 안에 칼을 숨겨놓고요. 그 위에 피만 살짝 발라두면 끝입니다. 그러면 후각이 발달해 있고 배가 고픈 늑대는 알아서 이 피 냄새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핥아먹기 시작하겠죠. 그럼 늑대의 혀는요, 칼날에 다 베어서 피가 나는데요. 늑대는 그게 자기 피인 줄 모르고 계속 핥아먹다가 그렇게 과다출혈로 죽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늑대가 이거 내 피인데 하고 알았다면 먹지 않았을 거고 도망갔다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이 미련한 늑대가 조금이라도 자기 상황을 알았다면 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는 일도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삶에 재미도 주고요. 도움도 주고요. 소식도 주는 아주 좋은 도구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미련한 늑대처럼 스스로 멈춰야 하는 상황에 멈추지 않고요. 자신이 지금 중독으로 빠져가고 있는데 그 상황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결국 아주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3기 고등학교 친구들은요. 스마트폰의 주인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 가치 있고 현명한 여러분이 더욱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한 도구 중 하나로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스마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오늘 수업 내용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좀 스마트폰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멋진 스마터가 돼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